상상해보세요. 어느 늦은 오후 신축공사 현장의 소장님한테서 아주 다급한 연락이 옵니다. 유선 인터넷 개통이 당장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오픈 일정은 코앞이지, 도면은 당장 확인해야지, 자재 발주도 넣어야 하는데 진짜 아찔한 상황이죠. 그때 소장님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저기 일단 핫스팟으로 며칠 버티면 안 될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현장 네트워크 문제의 핵심적인 출발점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 자료를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우리는 단순히 임시방편으로 네트워크를 때우는 걸 넘어서 공사 현장처럼 척박한 임시 공간에서 어떻게 완벽하고 안정적인 인터넷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지 알아볼 겁니다. 핫스팟 너머의 진짜 해결책, 현장 인터넷 문제를 아주 깔끔하게 고치는 방법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첫 번째 파트, 핫스팟의 환상입니다. 다들 처음엔 스마트폰 테더링 하나면 마법처럼 다 될 거라고 착각하잖아요. 기대와 현실이 얼마나 다른지 비교해보면 진짜 그 격차가 엄청납니다. 처음엔 소장님 혼자 노트북 딱 하나 켜놓고 생각보다 쓸만한데?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직원들 노트북 하나 둘씩 붙기 시작하죠. 태블릿 추가되죠. 거기에 수십 메가바이트짜리 무거운 캐드 도면 파일들이 카카오톡으로 정신없이 오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네트워크 속도는 그야말로 바닥을 치게 되는 거죠. 진짜 딱 반나절만 지나보세요. 현장에서는 필연적으로 이런 원성들이 터져 나옵니다. 야, 오늘은 누가 핫스팟 쓸 차례냐. 소장님 저 폰 배터리 10% 남았는데요. 아니 현장 사진이 왜 이렇게 안 올라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수십 명의 작업자와 막대한 예산이 움직이는 현장인데 그 중요한 업무 흐름이 어느 한 직원의 개인 스마트폰 배터리 상태에 좌지우지된다? 이건 정말 끔찍한 마찰이고 말도 안 되는 작업 지연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파트, 노트북만이 아닐 때 장비까지 붙는 현장의 진짜 모습입니다. 자, 상황이 그냥 사람들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연결하는 데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일 겁니다. 근데 현장의 대역폭을 갉아먹는 진짜 무서운 도둑들은 따로 있거든요. 노트북과 태블릿은 시작에 불과해요. 현장 입구를 통제하는 출입 단말기가 떡하니 붙고 안전을 책임지는 임시 CCTV까지 빙글빙글 돌아가기 시작하죠. 이런 장비들은 24시간 내내 팽팽하고 끊김없는 연결을 요구합니다. 누군가의 주머니 속에 있는 핫스팟 따위로는 절대 버텨낼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짐인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명확합니다. 유선 랜선이 들어오기 전까지 이 무거운 장비들의 안정적인 작동을 든든하게 뒷받침해줄 전용 무선 인터넷이 반드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사님 언제 오시나 목 빠지게 기다릴 필요 없이 전원만 꽂으면 막막한 기간을 완벽하게 커버해주는 특화된 현장형 무선 인터넷 말이죠. 자, 그럼 세 번째 파트, 가입 전 확인사항, 반드시 던져야 할 세 가지 질문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무선 인터넷 고를 때 뭐부터 보세요? 혹시 그냥 겉보기에 그럴싸한 상품명이나 당일 쾌속 개통 이런 문구에만 혹해서 결정을 내리고 계시진 않나요? 개통이 아무리 총알같이 빠르다고 한들 현장 CCTV 딱 연결하자마자 화면이 뚝뚝 끊겨버리면 그게 대체 무슨 소용이겠어요? 우리의 진짜 목표는 빠른 개통이 아니라 원활한 현장 운영이잖아요. 그래서 현장 책임자라면 무조건 다른 건 몰라도 이 3단계 질문 공식만큼은 머릿속에 콱 박아주셔야 합니다. 첫째, 누가 쓰는가? 소장님 혼자 쓰는 건지 아니면 전체 크루가 다 쓰는 건지 파악하세요. 둘째, 무엇이 연결되는가? CCTV나 출입 단말기처럼 상시 연결되는 장비가 있는지를 꼭 보셔야 합니다. 셋째, 하루에 데이터를 얼마나 쓰는가? 현장의 용도를 꼼꼼히 따져보는 이 세 가지 과정이야말로 나중에 현장이 완전히 마비되는 걸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네 번째 파트, 데이터 스위치 스팟입니다. 용도별로 완벽한 데이터 기준을 찾아볼게요. 앞선 질문들을 통해 현장을 파악했다면 이제 구체적인 데이터 계획을 세울 차례죠. 가벼운 이메일 확인이나 웹서핑 정도의 기본 작업이라면 표준 요금제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건설 현장은 어때요? 수십 장의 고해상도 현장 사진을 끊임없이 날려야 하고 여러 명이 동시에 접속하고 보안 CCTV 피드까지 계속 감당해야 하는 완전 헤비한 환경이잖아요. 여긴 고용량 요금제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만약 무거운 장비가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일반적인 공사 현장이다? 그럼 그냥 이 숫자를 기억하십시오. 60에서 100기가. 이게 바로 초기 데이터 계획을 세울 때 절대적인 기준점이 되는 황금 룰입니다. 이 정도 구간을 딱 앵커로 잡고 검토를 시작하는 게 현장의 템포를 잃지 않는 가장 현실적이고
현명한 방법이에요. 왜냐고요? 현장에서 데이터가 부족해진다는 건 그냥 인터넷 창이 조금 늦게 뜬다거나 하는 귀여운 수준의 불편함이 아니거든요. 데이터 고갈은 곧 현장 업무 흐름의 완전한 정지, 즉 올스톱을 의미합니다. 애매하게 요금제 잡았다가 자재 발주하며 멈춰버리면 그 금전적 손해가 훨씬 큽니다. 다행히 무선 요금제는 유연해서 쓰다가 부족하면 언제든 요금제를 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 처음부터 넉넉하게 버퍼를 둬서 현장 마비를 예방하는 게 핵심입니다. 마지막 5번째 파트, 중간 공백 메우기입니다. 임시 현장의 안정적인 다리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이제 이 임시 네트워크를 제대로 세팅하는 게 얼마나 엄청난 전략적 가치를 가지는지 큰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서 중간 공백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영구적인 유선 인프라가 완전히 깔리기 전까지 현장에 어떻게든 굴러가야만 하는 그 아슬아슬하고 치명적인 운영 기간을 뜻하죠. 이 공백을 얼마나 튼튼하게 메워주냐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연쇄적인 지연을 막고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주는 마스터키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살펴본 모든 내용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진리가 바로 이겁니다. 내 현장 환경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개통 속도 따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식의 조급함보다는 현장의 용도와 붙는 장비들을 정확히 분석하는 철저한 기획이 언제나 무조건 승리한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네요. 지금 여러분의 임시 현장 인터넷은 바람만 불어도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낡은 밧줄 같은 임시 방편인가요? 아니면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끄는 아주 견고한 다리인가요? 오늘 함께 살펴본 이 명확한 기준들을 바탕으로 내일부터 여러분의 작업 공간을 꼭 한번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